소득세 이론교재 14페이지 6번. 사업소득 금액 중 부동산 임대소득.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따로 아예 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아닌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같은 사업소득이지만 따로 관리한다. 하여튼 부동산은 좋게 안 봐요. 우리나라에서 좋게. 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금액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대여소득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 주는 거지. 그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대여소득은 뭐냐면 전세 얻은 사람이 월세 주는 경우. 물론 전세 얻은 사람이 막 월세 주면 안 돼.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로 집을 얻은 사람이 월세 이렇게 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따지면 소유한 사람이 임대 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 그렇지? 전세를 얻은 사람이 부동산 임대 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 그런 얘기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종합과세고 과세범위 열거주의고 예.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도 없고 분리과세도 없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죠. 우리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그냥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이 아니죠. 그지?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무슨 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고요. 필요경비 인정을 하고 2월 교수금도 인정하고 2월 교수금은 15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교수금을 공제해주고 요거는 뒤에 파트에 또 나오는데 우리 사업소득의 2월 교수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에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교수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가 안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도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도 포함합니다. 예. 지역권, 지상권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돼. 그냥 나와서 설명하는 건데, 지역권은, 지역권은, 여기 도로에 도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5번지는 도로에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맹지라고 얘기해, 맹지. 그럼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기의 땅의 사용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 얘기해. 물론 8번지가 지역권 설정 안 해주면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8번지든 7번지든 4번지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가 어? 요만큼 자기 도로로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러면 5번지의 소유자는 8번지 소유자한테 이 사용료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역권. 자기의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고 지상권은 의미가 그냥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는 A, 건물의 소유자는 B. 지금 뭐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그게 많은 내용은 아니죠. 그게 드문 내용들이에요. 드문 내용들. 15가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예, 토지 주인 A가 건물 주인 그러니까 B한테 건물을 짓게끔 해주면 이거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얘기. 지상. 자신의 건물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면 건물 주인 B는 토지 주인 A한테 사용료 내야 돼. 지상권 사용료. 그럼 토지 주인 A 입장에서는 지상권 사용료 받는 게 무슨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은 자기의 건물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역권 지상권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공장재단 또는 강업재단에 대여.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묶어라 이런 얘기거든. 묶어라. 만약에 토지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러면 토지만 담보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까? 토지만 담보 제공하고 아니면 건물만 담보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만약에 토지만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잘못되면 나중에 경매를 토지만 넘어가. 토지만 넘어가면 건물 사용할 수가 없어. 건물만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나중에 잘못되면 건물만 경매에 들 수 있어. 그럼 토지를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로 묶으라는 게 재단이에요, 재단. 공장은 공장재단, 강업은 강업재단. 이렇게 묶어서 빌려주면 그것도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장 안에 있는 기계, 공장이나 토지는 부동산이죠. 기계는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움직이니까 동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움직이니까 동산. 예. 근데 이제 요 기계를 임대 주는 거는 그거는 사업소득이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장 안에 다수의 기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계를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한다. 그러면 그 기계를 빌려주는 건 그 사업소득이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에 대여. 이렇게 내 땅이 있어요. 근데 내 땅 속에 금이 있는 것 같아, 금이. 그럼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파도 됐다. 일정 면적까지는, 깊이까지는 파도 되는데, 그치? 하여튼 더 깊게 팔려면 강업권이라는 걸 얻어야 돼, 강업권. 강업권.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자기 땅이라도. 그 다음에 강업권자가 빌려주면 빌려온 사람이 조강권자라고 얘기하는데, 빌려온 사람이 조강권자. 강업권을 얻은 사람한테서 빌려온 사람이 조강권자. 그 다음에 덕대는, 덕대는 이 강물을, 그러니까 강물 채취하는 그런 데서 그런 노가 닦으시는 분들 중에 팀장을 우리가 덕대라고 얘기하는 덕대. 그러니까 일반 우리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가 닦으시는 분들의 팀장이 식장이라고 해요, 식장. 강업은 덕대라고 얘기하는 덕대. 이런 사람들이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펜스 치고, 토지에다가 펜스 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계 갖다 놓고,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빌려주면, 그것도 무슨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업권자, 조각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면 그게 무슨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고,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시적 개여도 부동산 임대 소득. 지금 여러분들 불장동 쪽에 가보면 1층에 상가들 비어있는 거 보여요? 요즘에 상가들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그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가 잘 안 나가. 그럼 일시적으로 뭘로 임대죠? 폐업 정리, 뭐 그런 거 있죠. 어? 뭐 누가 망했습니다 해서 뭐 물건 팔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응? 그게 일시적으로 임대 주는 것도 뭐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수원 쪽에서 이렇게 우리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빈 땅에다가 뭐 호소된가? 선문대인가? 무슨 데인지 모르는데 광고탑 세워놓고 이렇게 광고한 게 있어요. 여기 천안에 이제 무슨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어? 그런 것들도 부동산 임대소득. 어? 땅에다가 크게 광고탑 세워놓은 거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 뭐지 시내 나가면 빌딩 있어 빌딩. 빌딩 위에 그 뭐지 전광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막 광고하잖아, 그지? 그런 거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를 대신 제공하고 받는 대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는데 A는 자금을 투자를 했고 B는 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대신 제공이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구나. 어쨌든 만약에 뭐 A가 자금이 필요한데 B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A한테 제공했다면 그것도 무슨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신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상권은 자기의 건축물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거는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의 계산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총수익 금액하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빼고 이월결성을 빼서 임대소득 금액 구하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하고 선세금 먼저 받은 거 먼저 받았더라도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총수익 금액이 넣는 거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무슨 만큼 이자만큼 그 다음 보험 차익 관리비 수익도 총수익 금액이 넣는데요. 관리비 수익 이렇게 해서 구하고 예. 선세금의 총수익 금액은 만약에 뭐 우리가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고 240만 원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어. 예를 들어서 2년치를. 근데 이번 연도는 우리가 1월 1일 날 빌려줘서 이번 연도는 몇 개월치만 12개월치만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계산한 120만 원만 무슨 금액에 총 수익 금액이 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월수 계산할 때 초월은 산입하고 만월은 불산입하고 개시일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은 임대료로 보는 게 간주 임대료고 당해가 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 건설 상대 적수를 뺀 금액에다가 365일로 나누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임대사업부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 빼주면 예, 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나오는데 계산하는 문제 우리 안 나와요.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간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끔 시험에 나와. 이런 것들. 장부 작성을 제대로 안 해서 뭐 하는 경우? 추계하는 경우. 장부 작성 안 해서 뭐 하는 경우? 추계하는 경우는 건설비 적수하고 예, 임대사업부 발생한 금융이자,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이런 것들은 차감하지 않는다. 제외하지 않는다는 게 차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도 잘 안 나오고 시간만 많이 걸리는 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하고 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간주임대료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대여 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하는 경우만 3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료 계산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3억 원 초과하는 당해 가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곱하기 60%. 365일 중에 1은 365일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임대사업금이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은 차감한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억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 연도 12월 30일까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액가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1억 또는 1세대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 연도까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추정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임대사업부문에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및 배당금 차감하지 않고 관리비 수입은 청소비, 난방비 등인데 이런 것들은 총세금액에 산입한다. 하지만 구분징수하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총세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필요분비를 준용 따르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 또는 간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일을 수입 시기로 보고 계약 또는 간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즉 약정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부동산 임대소득의 무슨 시기로 수입 시기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15페이지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이거 일반적인 수익의 인식하고 동일해요. 일반적 수익의 인식하고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는 뭐 한 날? 인도한 날 시용 판매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시용 판매는 매수자가 무슨 살 표시한 날 구입의사에 표시한 날을 파는 날로 보는 거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수탁자가 팔아야지만 파는 걸로 보고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은 인도한 날인데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결치했다면 중소기업이 무슨 기업이? 중소기업이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결치했다면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부동산의 양도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이 좀 빠른 날이고 무인 판매 기한 판매는 현금을 인치하는 때 인적 용역의 제공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어음의 할인은 어음의 만기일 자산의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준용하고 금융보험업에 발생한 이자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한 날입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시인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가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시일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놨는데 6월 1일에 전속계약금 3년치 3억 원을 수취했대요. 전속계약금 3년 3억 원 수취했다. 그러면 6월 1일에 우리가 수취했으니까 이번 연도는 6, 7, 8, 9, 10, 11, 11 7개월치가 단기본이 아니게 그럼 전속계약금 3억 원 곱하기 36개월 3년치 중에 단기본 7개월 하면 이번 연도는 5,800만 원만 무슨 금액에 총 수익 금액에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다 끝났고요.